이번 활동을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활동 목적은 스마트 패드의 각 구성 요소를 알아보고 그 기능과 특징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이제 스마트 패드의 부분별 명칭 및 버튼, 내비게이션 바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전원 관리하고 배터리 충전하기, 그다음에 메모리 카드 관리하기, S펜 사용하기, 터치화면 조작하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카메라나 멀티 윈도우, 음성 녹음, 소리, 디스플레이, 모션 및 제스처, 스마트 패드를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 건데, 기본적으로 인천광역시 보급형 스마트 패드 갤럭시 탭 S6 라이트, 품명은 이렇고 모델 번호는 SMP610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패드의 규격은 갤럭시 탭 S6 라이트입니다. 한 15.4cm, 24cm 정도, A4 용지 정도 크기 정도 되겠네요. 500g이 좀 안 되고요. 그다음 TFT LCD로 성능은 그냥 일반 스마트 패드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고요. 마이크 있고요. 스피커 있고요. 위쪽에.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측면 버튼이 이제 전원을 꺼버리든가 아니면 빅스비 실행시키든가, 음량 버튼, 그다음에 마이크, 그다음에 RGB 조도 센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 카드를 꽂을 수 있는 그 트레이가 있고요. 그 외부 커넥터 연결체, 이제 파워 충전하려면 그 USB C 타입 커넥터가 밑바닥에 있습니다.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메인 안테나 부분이 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GPS 안테나는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폰 연결잭이 가운데 있고요. 후면 카메라 여기 조그맣게 하나 있고요. 바닥 쪽에 스피커하고 위쪽에 스피커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측면 버튼은 이제 제품 꺼진 상태에서 길게 누를 거냐, 아니면 짧게 누르면 화면이 켜지거나 잠기게 되고요. 길게 누르면 빅스비 이제 음성 AI를 실행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 누르거나 길게 누르면 설정해 놓은 기능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측면 설정 버튼은 설정 앱에서 유용한 기능을 누르고 측면 버튼을 누르는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쭉 길게 눌러서 음성인식 AI를, 음량 버튼으로 그 소리 크기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측면 버튼하고 음량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찰칵 캡처가 납니다. 요거 몰라가지고 캡처를 못하는 분들이 많죠. 두 개 같이 탁 찰칵 누르면은 이제 그 캡처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내비게이션 바 소프트웨어 버튼은 이제 그 갤럭시 핸드폰하고 기능은 똑같습니다. 최근 실행 앱 버튼, 그 다음에 이제 홈 버튼, 뒤로 가기 버튼,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원래 안드로이드 핸드폰 쓰셨던 분들은 이제 그거랑 똑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원을 킬 때는 이제 측면 버튼만 몇 초 눌러서 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켜는 것은 대부분 켜요. 그런데 끄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끄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은 측면 버튼과 음량 상이 아닙니다. 하를 길게 누르면, 같이 누르면 되고요. 또는 화면 상단을 아래로 내려요. 그 다음에 알림창을 연 후에 그 다음에 누르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끄기가 있고 뭐 다시 시작하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끄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뭐 전원을 끄기를 실행한 후에 다시 시작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7초 이상 길게 누르면은 알아서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배터리 충전하기입니다. 제품을 처음 사용하거나 장시간 미사용할 때는요, 이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해 놓고 꽉 찼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보통 좋다고 하고요. 충전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USB 케이블하고 어댑터를 연결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USB-C 타입 케이블을 제품의 외부 커넥터 연결잭에 연결하는 방법, 또 그리고 USB 충전 어댑터를 콘센트에 연결하는 방법. 이제 콘센트에도 USB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충전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USB는 분리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콘센트에서 당연히 USB 충전 어댑터를 분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가끔 충전율이 굉장히 안 떨어지거나 효율이 떨어지거나 충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는 두 가지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 케이블 자체가 어떤 이 충전에 적합하지 않은 그
규격에 맞지 않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충전용 어댑터들이 있잖아요. 이게 고속 충전이 가능한 게 있고 또 고속 충전이 불가능한 게 있죠.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보고선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는데, 가급적 어찌됐든 인증 마크가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메모리 카드 그 삽입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모리 카드는 뭐 예전엔 조금 더 컸던 SD 카드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가 이제 규격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에 나오는 스마트 패드들은 이 메모리 카드를 마이크로 SD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족한 저장 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삽입을 할 때 이제 요 트레이 분리핀으로 트레이 홈을 누르는데요.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구멍이 작다고 해서 다 이게 트레이의 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경우는 스피커의 구멍일 수도 있어요. 마이크의 구멍. 이런 것들을 또 잘못 눌러주면 또 거기가 망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트레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홈을 누르면 이제 쭉 빠질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의 금속 단자 부분이 이제 아래로 향하게 해서 이제 그 서로 접점이 될 수 있도록 해놓고 트레이에 놓고 넣은 다음에 닫으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앞뒤로 한번 맞춰보면 딱 물려서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펜이 하나 붙어있죠. 스마트 패드 화면 위에서 터치 동작 실행하고 손글씨 입력할 때 그리기 기능 가능하죠. 펜촉하고 S펜 버튼 두 가지가 있는데, S펜은 화면 위에 특정 부분에 가까이 가져가면 에어뷰와 같은 추가 기능이 실행되고, S펜 버튼은 그 S펜을 화면에 가져간 후에 S펜 버튼을 눌렀다 떼면 에어 커맨드 기능이 실행된대요. 특정 화면에서 S펜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어떤 영역이나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선택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마우스로 전체 이렇게 드래그하는 개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에어뷰는 S펜을 화면 가까이 가져가면 자세한 정보나 텍스트나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능이 돼요.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에어 커맨드 기능. 에어 커맨드는 자주 사용하는 S펜 기능을 추가해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랍니다. 에어 커맨드를 실행하려면 S펜을 화면 가까이에 가져간 후에 S펜을 눌렀다 떼면은 이제 실행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 캡처하기, 모든 노트북이 새 노트 작성하기, 이런 기능을 최대 10개까지 등록해서 쓸 수 있답니다. 이게 S펜이 같이 기본 제공되니까 이게 노트 필기에 하는 것들을 저장해서 이미지로 저장한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한글이나 워드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거를 좀 학생들이 좀 배우면 익숙해지면 여러 가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 에어 커맨드를 활용한 S펜 기능에는 새 노트 작성하기, 모든 노트북이 스마트 셀렉트, 캡처 후 쓰기, 라이브 메시지, AR 두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새 노트 작성하고 모든 노트 보고 캡처 후 사용하고 이런 기능을 제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터치 조작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손가락으로 터치도 되고요. 또 이런 S펜을 통해서 우리가 터치도 가능한데요. 네, 누르기는 이제 가볍게 화면을 누르는 거고요. 길게 누르기는 화면을 2초 이상을 누르는 걸 길게 누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작하기에는 이 누르기뿐만 아니라 또 이제 드래그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드래그는 이동할 항목을 길게 누른 상태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를 해서 뭐 복사하기도 되고 전송하기도 되겠죠. 이렇게 드래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두 번 누르기는 화면을 따닥 더블 클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스크롤 하기도 있겠죠. 그래서 화면을 상하 좌우로 밀면서 스크롤 하기가 있고요. 또 우리 오므리고 펼치는 거 또 많이 하시죠. 확대할 때 또는 축소할 때, 원위치로 할 때 이렇게 해서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누르고 그림과 같이 폈다가 오므렸다 하면서 내용들을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상태 아이콘인데요. 화면 상단에 보면 상태 표시줄에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나타나서 제품 상태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신호 없음 이런 것들은 뭐 보통 우리 비행기 타면 많이 볼 수 있죠.
네, 이제 비행기 타면 사실은 원래 바로 우측에 있는 비행기 탑승 모드를 실행해야 되긴 하겠죠. 네, 어찌됐든 전파가 잡히지 않을 때는 이런 신호 없음의 왼쪽에 아이콘, 또 비행기 탑승 모드에선 비행기 모드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와이파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 그 와이파이의 신호 세기부터 와이파이에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좌측부터 계속 더 말씀을 드릴게요. 좌측 하단에 보면요, 블루투스 기능이 켜져 있고 꺼져 있는 거. 가끔 이어폰을 연결하거나 또는 어떤 것들을 마우스 같은 거나 키보드를 연결을 하는데 연결이 안 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고 보면 이 상태 아이콘을 보면 저 블루투스가 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걸 켜시면 되고요. 위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 표시가 들어와 있어야 위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우측을 설명드리면요, 아까 비행기는 같이 말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무음 모드 실행에 관련돼서 스피커가 이렇게 뭔가 표시 실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표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류 발생 또는 주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주 뜨는 건 아닌데요, 용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너무 그 온도가 높이 올라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는 그 상황에 맞게 스마트 기기를 좀 쉬게 해준다거나 또는 용량을 확보해 준다거나 하는 처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배터리 충전과 배터리 양은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문자 입력입니다. 문자를 입력해야 하는 상황에 이제 자동으로 키보드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우리 이 키보드는 가상의 키보드겠죠. 그래서 키보드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모습입니다. 커서 이동도 있고요. 입력 언어를 한글과 영어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줄바꿈, 엔터 키를 누르면 줄바꿈이 되기도 하고요. 또 커서 앞에 있는 앞 문자를 지우는 백스페이스의 기능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는 앞으로 한 칸 가는 거고요. 그 외에 숫자 기호를 바꿔줘서 특수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도 있는데 이제 이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키보드에서 많이 사용해봐서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상단에 보면 키보드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더 많은 키보드 추가 기능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카메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는요, 상황에 맞게 이제 다양한 모드로 카메라 사용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카메라 가지고 핸드폰으로나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카메라를 먼저 실행하는 거는 카메라 앱을 누르는 것 말고도 측면 버튼을 빠르게 2번 따닥 누르면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 카메라 실행 아까 그 따닥 하면은 2번 되긴 하지만 우리 아까 있었죠. 그 기능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측면 버튼의 설정의 기본은 카메라지만 그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는요, 기본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되어 있고요. 2배 줌 확대 촬영은 이렇게 뭔가 나무가 2개 있을 때와 하나 있을 때 더 확대해서 본다는 얘기겠죠. 네, 이렇게가 기본이고요. 또 줌 손가락을 아까 우리 확대 또 축소하는 게 줌인 줌아웃이 될 겁니다. 카메라 설정을 보면요, 다양한 설정들이 있는데 그 이제 상단에 보면 모드별 촬영 옵션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몇 초 있다가 화면을 찍는다거나 또는 16:9, 4:3, 1:1 이런 어떤 비율에 대한 부분, 촬영 옵션에 대한 것들,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면과 후면에 모두 있죠. 그래서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이제 아이콘이 있고요. 또 카메라 사진 촬영을 누르면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또 우리 여기 갤러리로 갈 수 있는 거죠. 미리 보기 썸네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찍었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저 버튼도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렌즈를 선택하는 건요, 우리가 앞에 있던 기본 촬영과 2배 줌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밑에 촬영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용 모드,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 파노라마, 이 더보기에 가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선택해서 상황에 맞는 것들로 찍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카메라 촬영 모드를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여기에는 좌우로 밀어서 모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진은 당연히 사진 촬영, 동영상은 동영상 촬영인데 라이브 포커스가 아까 뭐냐? 바로 인물을 돋보이게 찍는 거예요. 인물을 이제 돋보이게 찍어주면서
다른 것보다 인물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고요. 음식은 이제 음식을 선명하게 해주는데, 음식을 그 모드로 해놓으면 이 음식만 좀 더 넓게 확대하고 좁히면서 음식에 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파노라마는 아마 찍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찍어본 분들도 계실 건데, 파노라마 모드를 하면 이렇게 제가 그 수평을 맞춰가면서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뭐 맞춰가면서 이렇게 찍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프로는 ISO 이제 감도라던가 노출값을 수동으로 직접 조절하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화면을 내가 좀 더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고요. 하이퍼랩스는 실제보다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영상을 촬영할 때 많이 쓰는 어떤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멀티 윈도우,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고요. 조금 이게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탭 같은 경우, 요새는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패드들이 한 화면에 여러 가지 창을 띄워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분할해서 이제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하거나 팝업 창으로 해서 여러 개를 실행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멀티 윈도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기의 어떤 성능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뭐 정말 두 가지 이상 뭐 이렇게 띄워놓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분할과 팝업이라는 거는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네, 그럼 멀티 윈도우는 도대체 어떻게 실행하냐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네, 최근 실행 앱을 이제 버튼을 클릭해서요. 그게 뭔지는 아시죠? 가장 좌측에 있는 하단에 그걸 누르시고 화면을 좌우로 스크롤을 해서 원하는 앱의 아이콘을 길게 누른 다음에요. 분할 화면으로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분할 화면 열기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아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음성 녹음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모드로 녹음을 하고 녹음 중인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도 가능한데요. 음성 녹음 앱을 실행하기는 이제 저 버튼 아시죠? 녹음 버튼을 누르고 마이크에 대고 말하고, 끝내려면은 이제 정지 버튼을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은 일반적인 음성 녹음 모드고요. 근데 옆에 보면은 이제 텍스트 모드로 변환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음성을 녹음하는 동시에 녹음하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물론 완벽히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발음이 그렇게 정확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한번 저걸 해보시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녹음한 것들을 텍스트화 시키는데 유용하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다음은 소리입니다. 소리는요, 스마트 패드 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요. 소리를 설정 화면에서 소리를 선택하고요. 이제 보면은 소리 모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리를 내거나 무음 모드가 있고요. 벨소리 설정, 알람 설정, 그리고 음량을 또 설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시스템 소리가 있습니다. 특정 동작을 할 때 소리가 울리도록 설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리에서 설정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디스플레이입니다. 화면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화면 및 홈화면과 관련된 다양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설정 화면에서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고요. 라이트 다크, 이거는 라이트 다크는 뭐냐면 이게 흰색으로 보는 것이 눈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다크 모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 웹브라우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하얗게 쓰시지만 어떤 분은 검정으로 쓰시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밝기는 이제 밝기를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최적화도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맞춰서 이제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요거는 잘 안 쓰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이제 이걸 하는데, 이 운전을 할 때 이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터널을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이 밝기가 조절이 되긴 하는데 이게 가끔 조금 안 맞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밝기를 보통 조정하는데, 이 최적화라는 것은 어찌됐든지 그 센서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절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딱딱한 글자체 말고도 글자체가 또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이 스타일뿐만 아니라 크기, 내가 너무 작은 글씨가 안 보인다면 크게 너무 나는 하나면에 글씨가 커서 얼마 안 들어간다, 작게,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화면을 크고 작게도 설정을 이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아이콘도 연결해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네, 내비게이션 바의 설정도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화면 보호기 같은 경우는 충전하고 있을 때 화면이 보호되도록 이제 설정해 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모션 및 제스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션 기능을 켜고 끄거나 이제 사용 환경을 설정하는 것을 이제 모션 및 제스처라고 하는데요. 설정 화면에서 유용한 기능 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모션 및 제스처를 선택하시고요. 아까 2번 눌러 화면 켜기, 이제 또 2번 눌러 화면 끄기, 이런 것들이 이제 홈 화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능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것을 빈 공간을 타닥 누르면 꺼지고 타닥 누르면 켜지게 하는 것, 사용 중일 때는 화면을 켠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 패드 이제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스마트 패드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악성 코드가 있는지 검사를 가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는 막 뭔가 바이러스가 막 오는데 패드는 사실 뭐 그렇게 그런 일이 있겠어?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악성 어떤 설치 파일들로 인해서나 어떤 파일들로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설정 화면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를 하시고요. 디바이스 보호 및 태블릿 검사를 선택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패드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오류가 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핸드폰도 똑같죠. 이제 자꾸 사용하는데 이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엉키거나 또는 이제 과부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실행 중인 앱을 이제 전부 다 종료를 하고 전원을 껐다 한번 켜주고 하는 경우가 좀, 그렇게 하고 나면 좀 더 최적화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느려졌던 것들이 오류나 이런 것들도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작동이 잘 안 돼요. 이런 경우 있죠. 이때는 과감히 초기화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자료들을 좀 옮겨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옮겨놓고 또 이런 도저히 안 되는 상황들이 생겼을 땐 설정 화면에서 일반 초기화, 기기 전체 초기화, 그 다음에 초기화, 모두 삭제하기를 통해서 이제 전부 다 한번 스마트폰을, 패드를 초기화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이 초기화는 좀 이런 건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요. 네트워크 및 기본 설정을 재입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정말 뭐 처음 우리가 스마트 패드든 스마트폰을 샀을 때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이제 관련 사이트들은요, 우리가 삼성전자 홈페이지나 삼성전자 서비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 스마트 패드 지금에 대한 어떤 규격이나 성능 제언들이 있고요. 이 스마트 패드를 활동하는 팁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냥 쓰는 것보다는 분명한 건 기능을 알고 쓰는 게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기능이라는 게 기존에는 뭐 정말 인터넷 한번 들어가기, 그 다음에 어떤 카메라 켜기 이런 정도였다면, 카메라를 켜더라도 그 안에서 들어있는 카메라 모드가 있잖아요. 그런 추가적인 기능들, 멀티 윈도우 기능들, 멀티 윈도우 같은 경우도 위에다가 상단에다가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거 띄워놓고 밑에다가 노트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고요. 그리고 기기를 이제 두고서는 이제 이것들을 한번 해보면 더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스마트 기기들은 업데이트가 돼요.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조금씩 변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찾아서 보시면서 왜 달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게 좀 변했구나, 이게 업그레이드 됐거나 이게 변경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품 초기화를 할 때는요, 담당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초기화를 해버리면 이제 특히 그 안에다 내가 어떤 과제를 했거나 뭔가 했던 것까지 다 놓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진행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디바이스 조작하기 스마트 패드 편을 마칠 건데요. 오늘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